지금 현재 민주당 지도부가 전략공천관리위원장에 사선의 안규백 의원을 임명을 했습니다. 흔히 이제 정세균계로 분류되는 인물이다라고 하는데 안 의원이 사사로운 연에 얽히기보다 당의 승리만을 유일한 원칙으로 삼을 것이다라고 소감을 밝힌 바 있는데요. 네. 구정철님, 근데 이현욱 의원이 뭐 꼼수탕평책이라고 좀 비판을 했는데 이유가 좀 뭡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안규백 의원에게 전권을 준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관위원장인데 전략공관위원장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전략공천을 하는 지역에 대해서 공천 관리를 맡긴 것이고 그게 전체 지역구에서 전략공천 지역이 얼마나 될지는 좀 가봐야 알거든요. 그러니까 일부의 공천권을 이른바 비명계에서 그 활동했던 분에게 공관위원장을 주면서 탕평 인사를 한 것처럼 비치는, 그러니까 꼼수 인사를 한 것이다, 이렇게 지금 비판을 하고 있는 것이고요. 앞으로 실제 지역구의 어떤 공천 관리를 누가 하게 될지, 그리고 하위 10%에 대해서 어떤 그 결과가 나오는지, 이거에 따라서 이것이 정말 이 탕평 인사인지 아니면 합리적인 그 평가인지, 이것에 대한 결과가 나올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지금 그런데 당헌 개정을 한 거 보면은요, 하위 10% 불이익을 10% 높였다는 것은 사실상 합법적으로 공천 배제할 사람을 10% 확보한 거나 다름이 없거든요. 네. 지금까지 역대 민주당의 어떤 이 경선 과정을 보면 압도적인 차이로 그 당선한 현역 의원도 있지만 신진의 가산점을 받았을 때는 그 30% 이상 이 본인의 득표에 가산점을 받고 상대는 30%가 감점이 되면 사실상 2배 가까운 어떤 표차를 받는 유리한 이 고지를 점할 수 있기 때문에 현역에게는 굉장히 이 낙천 가능성이 높고 신진 인사에게는 상당히 그 공천을 받을 가능성이 큰 이 당헌 개정이다, 이렇게 볼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런데 지금 비명계에서 이 안 의원에 대해서 이 정세균계가 아니라 이재명계로 전환한 인사라는 그 점 때문에 또 꼼수 탕평책이라고 비판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세용주 부대변인님. 저한테 여쭤봤나요? 꼼수라고 보기엔 그렇고요. 안규백 의원 같은 경우는 당직 생활을 오래 했어요. 사무총장도 하셨고요. 네. 그다음에 말씀한 대로 정세균 계라고 불릴 만큼, 그러니까 이제 민주당의 오래된 역사를 알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전략공천이란 부분들은 결국에는 이제 당 대표가 이제 할 수 있는 부분이지 않습니까? 이제 그걸 이제 논의를 하겠다는 것이고, 현 지도부에 있어서 당 대표와 현 지도부와 결을 같이 하는 게 나쁜 일입니까? 지도부하고 힘을 모아야지요. 그러니까 비판하는 부분도 열려 있고 인정될 부분이지만 당 지도부와 같이 손잡고 당을 안정화시켜서 총선에서 뭔가 역할을 하겠다는 것도 그것도 본인들의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은 당내에서 서로 존중해 줬으면 좋겠어요. 무슨 꼼수입니까? 그러면 예전에 문재인 대통령 지지했던 분들이 지금 이재명 대표를 지도부에서 지지하면 그것도 꼼수입니까? 아니잖아요. 지도부는 변하는 것이고 민주당을 위해서 지도부가 존재하기 때문에 거기에서 어떤 역할을 하겠다고 하는 것들은 그들의 선택이고 각자의 방식이 다른 것이다 라는 측면에서는 과도하게 정치적으로 비판 안 했으면 좋겠다라고 좀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 오후 2시에요. 당내 비주류 모임 원칙과 상식 의원들이 대국민 토크쇼를 여는데 이를 위해서 직접 발연기를 선보이며 홍보에 나섰습니다. 보고 오시죠. 민주당의 길이 안 보여. 뭐가 보인다? 원칙, 상식의 눈으로 보면 저 보인다니까. 아, 그래서 원칙과 상식이야? 그렇지. 그래, 맞아. 제트. 플리. 그만큼 절박하다는 거죠. 근데 저희들이 그동안 이제 세 차례 민주노동을 했는데 아무래도 뭐 학자분들이라든지 청년들하고 대화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좀 이 국민들이 정말 민주당 혁신을 바라는 국민들이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지를 듣고 싶었고요. 또 이 국민들이 저희들에게 또 힘을 주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너희도 외롭지 않다. 네. 이런 차원에서 저희도 좀 확인을 하고 싶었고요. 그래서 정말 발령기지만 티저 광고도 찍어봤습니다. 네, 지금 원칙과 상식의 의원 중에 한 명인 그 조홍천 의원이요. 이런 일화를 전했습니다. 이재명 대표에게 전화 와서 무엇이 문제인가요? 라고 물어보니 본인은 이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고 다시 이야기하자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데 네. 장현주 변호사님, 이재명 대표가 통합 그런 의도다라는 관측도 있지만 반대로는 약간 시끄럽게 하지 말라는 눈치 주는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있는 것 같은데 어떻게 좀 보시는지요?
이 얘기를 가지고 또 여러 가지 또 분석들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데요. 일단 조응천 의원이 전화를 일주일 전에 받은 것은 분명한 것 같고 네. 이재명 대표가 어떤 얘기를 어떤 뉘앙스로 했는지는 사실 양쪽 얘기를 다 들어봐야 되기 때문에 좀 네. 확인하기는 어려워 보이긴 합니다. 다만 저는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일주일 전에 뭐 이른바 비명계로 분류되는 조응천 의원에게 직접 전화를 걸었다는 것, 그것 자체에 좀 방점을 찍고 싶은데요. 이재명 대표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당내 통합의 메시지를 내오고 있고 그렇기 때문에 본인을 향해 그리고 지도부를 향해 쓴소리를 거침없이 하고 있는 조 의원에 대해서도 본인이 직접 소통할 의지가 있다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해석하고 싶습니다. 물론 이 부분 자체가 무엇이 문제냐라는 것 자체가 좀 항의성이 아니었느냐 뭐 이런 이야기들도 나오곤 있는데요. 네. 그렇다 하더라도 이재명 대표가 정말 어떤 취지로 어떤 뉘앙스로 물어봤는지는 우리가 다 알기는 어려운 것이고요. 그렇다 하더라도 전화를 했다는 것만으로도 저는 의미가 있는 것이고 앞으로도 계속 이재명 대표는 열려 있는 것이고 본인에 대해서 쓴소리를 하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얼마든지 소통할 의지가 있다라는 것을 보여줬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렇다면 결국 화학적인 결합, 화학적인 통합을 위해서 지도부와 당대표가 할 일을 분명히 찾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총선이 지금 4개월 남은 상황에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당이 단합을 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저는 해법을 찾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